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률 및 중개실무 문제풀이 30강의 시간으로서 328번부터 33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풀이 시간이 공인중개사 법률 및 중개실무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쭉 문제를 함께 풀어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선생님으로서 여러분들의 박수를 쳐드립니다. 이걸 처음 동강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 더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계속해서 문제풀이 긴장 놓치지 않고 끝까지 유정의 미를 거둬드리길 부탁드리면서 328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328. 다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A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B를 비교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1. 적용 범위는 A는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B는 일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의 임대차이다. 맞습니다. 2. 대항력은 A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B는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다음 날부터 각각 발생한다. 맞습니다. 3. 존속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정한 때에는 A, B 모두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모두 아니죠. A는 2년으로 보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B는 1년으로 봅니다. 1년. 그래서 X. 4.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A는 약정 차임 또는 보증금의 20분의 1을, B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각각 초과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4.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A는 약정 차임 또는 보증금의 20분의 1을, B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각각 초과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5.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월 단위 차임 전환은 A는 연 1할, B는 연 1할 2푼을 각각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328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29.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임대차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특약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그래서 X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3. 임차인의 계약 갱시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맞습니다. 4.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기각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 맞습니다. 5.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329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30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경매에서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 매각 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맞습니다. 2. 담보 가등기 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된다. 맞습니다. 저당권으로 취급됩니다. 3. 전세권은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맞습니다. 4. 압류 채권자에 우선하는 권리는 저당권 등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에 대항하지 못하더라도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소멸됩니다. 그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인 권리들, 용익물권, 가등기, 가압류, 압류, 가처분, 환매 등기, 임차권 등기 등은 매각으로, 임차권 등은 다 매각으로 소멸을 합니다. 근데 소멸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X.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5. 유치권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 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330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331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경매에 대하여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1. 미등기 건물도 강제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2. 기일 입찰에서 매수 신청의 보증 금액은 매수 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매수 가격이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입니다. 최저 매각 가격. 그래서 X. 3. 매각 부동산에 설정된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예, 맞습니다. 이 매각은 경락된 걸 말합니다. 4.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맞습니다. 5.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맞습니다. 경락 대금을 냈다는 얘기예요.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것을 고르니까 331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332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1. 배당 요구를 하여야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자는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배당 요구 신청을 하여야 한다. 1개월 이내에 배당 요구 신청이 아니라 배당을 요구하는 종기가 있어요. 배당 요구의 종기. 요때까지 해야 된다. 이때까지. 그래서 X. 2. 매수 신청의 보증 금액은 매수 신청 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매수 신청 가격이 아니라 법원에서 정한 최저 매각 가격이 있습니다.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로 합니다. 그래서 X. 3. 관청의 증명이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매수 신고 시에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매수 신고 시에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매각 후 매각 결정 기일까지 하면 됩니다. 그래서 X. 4.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하여 매수인과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5. 매수 신고가 있은 뒤에 경매 신청이 취하되더라도 그 경매 신청으로 발생된 압류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는다. 일정한 경우 소멸됩니다. 매수 신고인의 동의, 즉 낙찰인의 동의가 있으면 이건 소멸됩니다. 그래서 X. 다 X고 하나만 O. 옳은 것을 고르니까 332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33번을 보겠습니다. 법원 경매의 절차에서 각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경매 신청, 경매 개시 결정과 압류. 그럼 바로 뭐라냐면 배당 요구 종기 및 결정을 공고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라냐면 매각을 준비해야죠. 매각 준비는 뭐냐면 해당 물건에 대한 조사해갖고 법원에 기재해 놓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매각 준비를 했으면 그 다음에 뭘 하냐? 매각 기일하고 매각 결정기를 지정, 공고, 통지를 해줘야죠. 그리고 나서 매각을 실시하는 겁니다. 매각 실시. 자, 매각을 실시했으면 그 매각에 대해서 허가할 건지 불허가할 건지 매각 허브 결정을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허가를 했으면 매각 대금 납부하고 배당 절차, 배당을 하고 그 돈 갖고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매각 대금 납부하는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촉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부동산을 인도받거나 명도를 받는 것입니다. 자, 괄호 안에 디귿, 리을, 니은, 니은, 기거 찾으세요. 여기는요. 333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34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주택 임차 의뢰인에게 임차 목적물의 경매 시 배당 우선순위에 대하여 설명한 것 중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이게 배당 순위는 경매할 때 0순위는 경매 비용 그리고 경매 부동산에 사용된 제3자의 필요비 유익비 등이 있고요. 1순위가 최우선 변제금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 변제 임금 채권 등이 있고요. 2순위 당해세, 3순위
당해세 이외의 조세채권, 4순위는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등이 있고요. 5순위는 일반 임금채권, 6순위는 조세채권, 담보물권보다 늦은 조세채권입니다. 7순위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이고 마지막 8순위가 일반 채권이나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보증금 채권 등이 있습니다. 자, 순서를 하나씩 보면 일반 채권이 제일 늦어요. 지금 4가지가 있으니까 일반 채권은 4위가 되는 것이고 경매 비용 절차는 이게 0순위니까 1위가 됩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에 소액 임차보증금이 1순위이므로 여기서는 2번째가 되고 건강보험료는 3번째가 됩니다. 지금 이 4가지에서는. 그래서 순서는 니은, 디귿, 리을, 마지막 일반 채권 기억이 돼요. 니은, 디귿, 리을, 기억이 됩니다. 2번에 니은, 디귿, 리을, 기억이 있으므로 334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335번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의 매수신청 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업 공인중개사는 위 규칙에 의한 대리 행위를 할 경우에는 매각 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맞습니다. 2. 임대주택법 규정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3. 공인중개사 법령상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매수신청 대리에 대한 실무교육은 면제된다. 면제되지 않죠. 이 별도의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위해서는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별도의 경매 관련 실무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그래서 X. 4.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른 차순위 매수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5.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을 매수신청 대리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335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336번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에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예, 실무교육 이수는 맞는데 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사람은 지방법원의 장이 아니라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따라서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X. 3.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 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 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4.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맞습니다. 5.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에 관하여 위민으로부터 예규에서 정한 중개보수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중개보수를 받는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336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337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과 보증 설정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매수신청의 위임을 받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인에게 보증 설정 증명서류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문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2.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보증 금액은 2억 원 이상이다. 법인은 2억 원 아니라 4억 원입니다. 그래서 X. 3.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보증 금액은 분사무소마다 1억 원 이상이다. 틀렸죠? 2억 원 이상입니다. X. 4.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증금액은 1억 원 이상이다. 틀렸죠? 2억 원 이상입니다. X. 5. 공인중개사협회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입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틀렸죠?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X. 5번은 X입니다. 다 X고 하나만 O. 맞는 것을 고르니까 337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38번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 행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 대리 행위를 하는 경우 각 대리 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인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대리인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2. 1의 경우 중개법인은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 대리 행위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각 대리 행위마다 제출해야 한다. 아니죠. 이 경우에는 각 대리 행위를 할 때마다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서면으로서 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 4. 개업공인중개사는 대리 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 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 대리 행위 시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338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3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39번 공인중개사법률상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과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및 예규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으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없다. 맞습니다. 두 번째,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은 등록관청에 하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관할 지방법원에 장에게 해야 한다. 맞습니다. 3.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일로 1년 이내에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맞습니다. 4번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은 보증이죠. 보증설정 서류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중개사무소는 등록 요건은 아니에요. 업무 개시 요건이지. 그리고 매수신청 대리인은 이건 등록 요건 맞습니다. 자, 틀렸죠? 이 등록 요건이. 5.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결격 사유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의 결격 사유는 서로 다르다. 당연합니다. 다른 겁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자, 틀린 것을 고르니까 339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법률 중개실무 문제풀이를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고 문제풀이 339문제 푸는 동안 쉬운 문제도 있었고 어려운 문제도 있었을 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든 쉬운 문제든 다 우리가 실전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문제다 생각하고 여러분들 주의 깊게 다시 한번 봐주실 걸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